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고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예, 저도 이제 반팔을 좀 걸치고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출근하면서 저기 양재천 쪽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벚꽃이 이제 만개에 있는 참 아름다운 풍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지기 전에 뭐 이번 주말쯤 해가지고 다들 꽃놀이도 다니시고 예, 요즘 이제 꽃이 좀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 꽃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뭐 지금 후레지아 꽃을 예, 두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배경도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5파동, 상승 5파동이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중심으로 뭐 S&P 다우도 뭐 사상 최고치 뭐 경신 내지는 그 부근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강세장의 어떤 흐름을 다시 또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형태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뭐 조정, 예, 뭐 낙폭이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되게 지치게 만들고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이 9천억 넘게 순매도한 게 결국은 지쳐가지고 올라오니까 이제 매도한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잘 인내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거대한 상승 파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승 파동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지속 드려왔는데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좋은 종목을 계속 강력 홀딩해 오신 분들은 이제 그 과실을 결실을 좀 가져가실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 그리고 자동차주 중심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세 성격이 그런 거죠. 경기 회복, 수출이 이제 급증하는 거 이런 부분에 이제 반응한 그런 섹터가 사실 뭐 삼성자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그룹주는 구조적으로도 이제 성장하죠. 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시클리컬하게 또 경기가 좋아질 때 막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 부문도 동시에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어쨌든 자동차 이제 판매 지표라든지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작용된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제 다시 재상승시켜주고 끌고 간다는 거는 정고점 돌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의 대표 주자잖아요. 예, 주도주고 성장주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좀 섹터별로는 양분됐죠. 뭐 바이오가 좀 약세였고 또 이제 유통이라든지 컨택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약세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오전에 이제 구글과 뭐 합작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급등했는데 뭐 사실 저는 그 수출 지표 좋아지는 부분이 조금 더 조금 지속 가능한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 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는 최근에 뭐 저점은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연이은 최근에 개인의 대량 매도가 있죠. 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숫자를 보면서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 마감부터 먼저 해보면요. 뭐 장 마감하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오늘 장 시장 동안 거의 요 이슈에 요 생각에 좀 골몰이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제 한 5배, 10배를 노리는 어떤 그런 장기 컨셉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 아니면 어, 30%씩 수익을 내는 걸 계속 반복해서 가는 이제 회수 복리 있죠? 예. 그 전략이 더 현명한 방식일까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예, 장시간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어느 정도 좀 계산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엑셀 엑셀 이용해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보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제 제 포트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배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배분을 할지 이런 고민들도 좀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푹 빠져 있다가 푹 빠져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시황 관련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확 틀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중에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30%씩 노리는 전략을 구상할 때는 어떤 특성의 공통점을 가지는 케이스의 어떤 종목들을 노려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30%씩 6번 반복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 이제 한 5배 가까이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을지 5배, 10배를 노리는 그런 어떤 텐베거 어떤 전략이라든지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하는 게 현명할지. 하여튼 뭐 최종적인 결론 내지는 정리가 되면 한번 제가 얘기 한번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골몰이 한번 고민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계속 그냥 뭐, 뭐 저도 이제 종목 계속 분석하지만 뭐 종목 투자하고 종목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준과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완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컨셉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번 장세의 고점이 어느 부분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조금 해봤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언젠가는 한번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코스피 지수 0.8% 올랐고요. 코스닥은 그보다는 조금 미진했던, 왜냐면 바이오가 좀 약했죠. 0.45%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현대차 그룹, 자동차를 안 들고 있었으면 뭐 오늘 시장이 셌나? 이런 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뭐 이런 쪽 말고는 좀 약세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수가 좀 많았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요랬고요. 수급이 좀 특징적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천억 넘는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매도. 그러니까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도가 결국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깔끔하겠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잖아요. 계속 들어왔죠. 개인들 지친단 말이에요. 한 3개월 정도 지쳤어요. 이게 뭐 엄청 폭락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옆으로 기니까 이제 본전만 넘어 팔겠다. 그리고 막 비트코인 날아가는 것들, 코인 날아가는 것들 보니까 막 아이 막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기서 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지금 개인들 매도가 뚜두둑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외국인이 이제 받치면 이제 수급을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방향을 만드는 구도가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시키는 게 이 추세가 상승 오파라는 걸 말해주는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의 수급 구도는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고, 이런 지친 물량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언론에서도 이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막 언론 막 그러면 이제 또 신규 주식 자금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지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희망과 기대를 품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거나 막 매물이 아니죠. 그래서 상승 에너지 원으로서 작용되기 때문에 여기 뭐 외국인과 같이 합세하면 굉장히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뭐 기관이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관은 뭐 방향성에 뭐 엄청 영향을 끼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 기관은 이제 종목별로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종목별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방향을 만든 수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매도한다, 기관이 매수한다 해가지고 엄청 중요한 어떤 추세적인 근거로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개인의 어떤 수급이 새로운 수급이죠. 손바뀜이 되는 그런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 증시를 이제 강하게 상승 오파의 강한 탄력으로 밀어올 거다. 그래서 아직 고객 예수금이 보시면 62조, 63조에서 왔다 갔다 별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수 전고점 돌파를 해야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 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도 예,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결국은 삼성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늘도 이제 순매수했죠. 5천억. 어제는 3천억. 그래서 개인이 오늘 7,500억을 순매도했어요. 어제는 3,500억. 뭐 도합 1,100억을 이틀 동안, 아니 1조 1,000억 이상을 개인이 삼성전자를 팔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삼성전자 지친 사람들이 팔아서 그 자금이 주식시장 밖으로 나가진 않을 겁니다. 예. 다른 종목군으로 가면서 우호적인 어떤 이제 수급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의 수급 구도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승 파동, 상승 오파의 어떤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좀 최근에 어조를 좀 강하게 좀 바꿨죠. 예, 좀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에 정확히 부합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오겠구나, 요거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제가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걸 주도하는 게 최근에 성장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호로서, 시그널로서 이제 높은 어떤 신뢰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려쳤죠. 예,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 정도 올려준다는 거는 시장의 힘이 굉장히 세고,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또 성장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끌어올려주고, 최근에는 또 그 게임주들까지 같이 합세하면서, 야, 게임주가 그 최근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굉장히 높여줬잖아요. 예. 근데 뭐 다른 게임주들도 막 합세해가지고 막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막 펄어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합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전고점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1000포인트가 고점인데 970포인트예요. 970포인트. 지금 3%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3% 이상 여기서 툭 급등하면, 3, 4% 급등하면 전고점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코스닥으로 개인들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어떤 신규 유입 자금은 시장을 더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조금 소외됐거나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차례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도 주요 바이오주들 많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반도체 자동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외에 이제 섹터는 별다른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오늘 장을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000포인트 코스닥 지수를 돌파하고 올려준 데 있어가지고 바이오가 가세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작년과 같은 바이오 폭발적인 막 상한가 폭등하고 막 이런 거는 나오기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됐잖아요. 다른 업종으로도 경기도 회복되니까, 작년같이 실적이 다 안 좋은데 뭐 실적 좋은 거 몇 가지 업종, 그리고 뭐 코로나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 업종 빼고는 수급이 돌 수가 없었으니까, 그 집중된 어떤 수급으로 이제 급등시키는 그런 시세 움직임이 나왔지만, 올해는 뭐 전체 업종 전부 다 좋아지잖아요. 실적이,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도 막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중된 수급이 분산화돼 가지고 결국은 여러 업종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막 연속 상한가 급등 막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작년을 경험한 분들이 막 느슨느슨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면 답답해가지고 조금만 조정받아도 답답해하거나 이걸 팔아야 될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는 걸 좀 인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정상. 예. 작년이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오는 급등 장세가 작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 오는 장세였기 때문에 역대급의 기회다는 얘기를 작년에 드렸고, 올해는 제가 역대급의 기회다는 얘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어떤 급등의 어떤 이런 각도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작년이 비정상적이고 엄청난 기회였고 엄청난 거부들이 탄생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좀 느리게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진 종목도 뭐 빨리 안 올라간다고 막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베스트하고 여기서 위로 고개를 들면서 또 이제 갭으로 또 뛰어서 갭으로 마감하는 하여튼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시장 경험했지만 여기서 조금 밑으로 딱 했으면 좀 더 시간을 끌겠다는 건데 이거 바로 위로 고개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1000포인트 향해서 지금 가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상승 오파의 어떤 조건과 구도가 확률 높게 지금 퍼즐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조라든지 발언의 어떤 강도가 좀 세졌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 증시가 뭐 전 세계 리딩 지수잖아요. 예. 근데 이중바닥 형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저점대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요거 벗겨서 올리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중바닥 형성하고 돌렸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이 대세 상승장이었던 추세 자체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사실상 미국 경제는 이 증시 부양을 해야 이제 재건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계 금융자산의 이제 많은 비중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랑 좀 틀리죠. 경기 부양하는 측면에서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요거 이제 떨어지면 요걸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또 증시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다시 또 가는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S&P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 보시면 굉장히 로부스트한 견주한 어떤 상승 흐름 저점 계속 높이면서 중장기평 안 깨고 지지받으면서 가는 그런 형태. 다우 지수도 0.5% 상승으로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흐름을 내는 모습. 일본 증시도 1.5% 상승하면서 추세 회복하는 것 같고요. 홍콩 증시 2.2% 상승, 대만이 0.8% 상승, 상해 종합 증시 0.5% 상승. 요 이중바닥 좀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상해 증시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조금 더 그 미국과 이제 유럽과의 어떤 약간 갈등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올라오면 이제 전 세계 증시 전부 다 또 상승 무드를 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금리가 1.66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고 금리에 따른 어떤 증시의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죠.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올라와도 증시가 그렇게 충격받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축소되고 안정화되면서 다시 상방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또 신고가 흐름을 내는 뭐 S&P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증시 뭐 당연히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보는 게 맞겠군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9%, 미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소식, 인프라 이제 투자 계획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밝히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지수 자체가 요거 보시면 3.6%, 뭐 상승 구도를 완전히 이제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올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주도할 거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는, 우리 이제 작년 올해 초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높은 규모의 어떤 투자 계획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장비 소재주가 일단은 상당한 어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완전히 상방으로 지금 이제 갭상해가지고 마감시켰고 60일선 회복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개인들이 매도하는 구도,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는 구도로 가면서 메이저가 사고 개인이 파는 아주 이제 상승 구도로 가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죠. 예. 보시면 뭐 솔브랜 같은 거 5% 이렇게 급등했고 SNS텍 6.9% 상승, 원익 IPS 장비주죠 4.8% 상승에 소재주 SK 머티리얼즈도 4.6% 상승. 와, 엄청 세네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LX 그룹에 이제 편입된 기업인데 4.3%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KC텍 소재 이제 장비 동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4.3% 상승. 유진테크도 4% 상승으로 엄청나게 최근에 뭐 기관들 보십시오. 그냥 내립다 그냥 사는 케이스. PSK 같은 경우도 장비주죠. 3.9% 4% 가까이. 오늘 기관이 20만 주 그냥 샀네요. 개인이 100억 정도 팔고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고. 요즘 이런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은 쓸어 담고 개인은 팔고 이런 구도의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이제 플러스권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반도체 소재 사업부를 이제 같이 갖고 있죠. 테스는 오늘 좀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최근에 기관 수급들은 굉장히 좋은 거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강보합 정도 음봉으로 좀 전환되긴 했지만 어쨌든 계단식의 어떤 상승 흐름. 디램 최근에 가격 올라가는 거 진짜 뭐 무섭게 올라가지고 있죠. SFA도 오늘 2.4%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흐름을 탔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 최근에 기관들 계속 사는 거 보이시죠? 기관들은 뭐 반도체 완전히 그냥 주구장창 사는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0.8% 강세로 마감했고요. 한미반도체 1.7%로 오늘 뭐 기관 이틀 연속 이제 매수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형태. DB하이텍이 오늘은 좀 보합 정도. 그러니까 DB하이텍은 조금 궤를 달리하죠. 파운드리 쪽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 뭐 오늘 나온 어떤 반도체 특별한 그런 이슈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난한 어떤 중기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STI 같은 경우도 0.9% 상승하면서 최근에 기관들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뭐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1.3% 상승하면서 반도체 흐름에 좀 편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2,542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중에 56조를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다고 이제 밝혔죠.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품귀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이 이제 기술 자립화 노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부흥을 위해 가지고 대규모 이제 이 자금 지원과 이제 투입을 이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중국이 이제 이런 부상하고 경쟁국들의 어떤 기술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가 단순히 어떤 산업적인 측면, 뭐 일자리 창출 측면을 넘어서서 여기 보시면 국가 안보와 중요 인프라의 근간 이라고 이제 반도체 협회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번영을 유지하려면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90년대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굉장히 높은 기술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제조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때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지만 지금 현재는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저렴한 아시아 등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대만이라든지 한국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단순 생산의 문제가 생산 기지화가 아니라
생산 기술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높여서 지금 현재 한국, 대만 업체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이렇게 외주로 이렇게 생산을 맡기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얘네들이 갑이 된 거예요. 대만과 한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무기를 만들든 뭐 우주 관련된 뭘 만들든, 예? 그리고 하여튼 국방 차원에서도, 그리고 중요한 어떤 국가의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도 4차 산업 그런 것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거 지금 대만하고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혹은 이제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뭐 중국, 화웨이 같은데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고 의존적인 어떤 경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도 이렇게 국가 안보와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 공장과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은 이쪽으로 엄청나게 대규모 자금을 이제 투입해서 인텔 주가가 살아난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봐요. 인텔이 자기들이 공정 기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하겠다, 이제 생산 딴 데 맡기겠다 선언했는데, 다시 자기들이 이제 파운드리 하겠다, 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텔의 주가도 내리꽂았다가 지금 다시 다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다시 돌려진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완전 또 바뀌었구나. 미국이 반도체를 엄청나게 육성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는 앞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 공제하고 반도체 인프라와 R&D에 2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인텔은 미국 정부의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3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밝히기까지 했다. 인텔이 지난달 23일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밝힌 투자 금액은 22조 원. 인텔은 이 돈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오코틸로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인텔 수혜주로서 이제 장비주들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장비주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엄청난 수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롯한 이 관련된 그 장비 소재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자국 내 이제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보다 동맹국가 연대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지적하고 있다. 해서 결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가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반도체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얘기들 나오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미국에 이제 또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거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관련 장비 소배주들 모멘텀이 크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노리는 미국, 삼성전자를 왜 불렀나? 일단은 백악관에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불러서 같이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사태라든지, 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권으로 다 이제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자국 반도체에 자국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많이 좀 유도를 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같이 불러서 그런 논의에 조금 참여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갖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 사태를 계기로 백악관이 중심이 돼서 미국 주요 기업,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 모아 산업계에 미칠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된다. 이건 뭐 기자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 중순에 열리는 이 회담에 대표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뭐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출을 받았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뭐 인텔한테도 이제 공장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어차피 이제 한국이 동맹 국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다가 이제 뭐 공장 좀 설립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가 만들든 미국은 지금 자국 내 공장들을 많이 파운드리든 이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장비 소재주들은 모멘텀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사이클 수혜까지 본다면 반도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장비 그리고 이제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일부 좀 편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주도하는 분야가 또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수요가 이제 회복될 때 한국의 어떤 수출 증가는 바로 뭐 반도체, 자동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액 동향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 좋은 게 3월달 이제 4월이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액 동향이 나왔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메모리 수출액 17일간 전월비 32% 증가, 3월 한 달간은 전월비 13% 증가. 그러니까 월 말로 갈수록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향후에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1분기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3월간 반도체 수출액이 81억 불 정도, 뭐 1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 요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요때 이래로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의 어떤 초기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좀 모멘텀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세 증권에서도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3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증가를 보면 중장기 증가 구간 진입을 좀 의식한 비중 확대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해서 여전히 투자 전략상 필요하다, 매수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서버 수요 및 모바일형 메모리 수요가 이제 같이 중첩 결합될 경우 강한 가격 상승 촉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어떤 빅테크도 비롯해 가지고 뭐 서버 이제 수요가 이제 높아지는 그 흐름과 지금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도 지금 굉장히 막 좋아지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한 3년 역성장했다가 작년에 교체 주기였는데 올해로 좀 이연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년 말에 이제 애플 신제품 냈을 때 엄청난 어떤 흥행을 이뤘던 게 지금 올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형 메모리 수요까지 지금 중첩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럴 경우 이제 강한 가격 상승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세밀하게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추이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결국 이제 비메모리라든지 뭐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 말고, 뭐 그쪽도 이제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 기업들이 강한 어떤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 이 부분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주도한 게 이제 자동차 업종 현대차 그룹 주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이제 6.6% 상승했어요. 61선 부근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은 다졌다 보여지고, 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기관이 60만 주, 외국인이 30만 주 해서 개인이 2,3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 물량을 흡수한 거죠. 지겨운
지겨웠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 금방 오니까 이제 판 거죠, 결국은. 예, 아니면 여기 샀던 사람들이 이 실험 못 했다가 이제 거의 막 본전까지 왔는데 여기 한번 튀니까 이제 매도했거나.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 이 추세가 전환됐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아차라든지 뭐 다 수급 비슷해요. 기아차도 오늘 기관이 660억, 예, 금액으로 660억, 외국인이 한 1000억을 순매수하면서 개인이 1700억을 순매도했죠. 현대모비스 3.9% 상승하면서 뭐 기관이 이제 주로 이제 수급을 보였고, 현대위아도 한번 볼까요? 6% 상승했네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 많이 샀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보죠. 현대글로비스는 수급은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팔았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거는 현대차가 이제 구글과 이제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 무인차를 좀 만든다, 이런 내용이 또 뭐 단독으로 한 언론사에서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답변을 바로 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조회 공시를 할 때 다수의 이제 기업으로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협력 논의 이제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구글도 거기에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어디 측에서 좀 흘러나온 게 아닐까. 한번 내용 볼게요. 현대차 구글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대차 본부 중 하나를 분사한 후 구글이 본부에 투자해서 합작사를 만든다며 현대차가 지금까지 쌓아온 주행 데이터를 이 합작사에 제공해서 구글과 함께 차량 서비스를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근데 사실 이 논의를 뭐 이 비즈니스를 사실 그 앱티브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 기업하고 좀 파기하고 뭐 구글하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뭐 이게 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뭐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면 뭐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뭔가 좀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좀 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협상하는데 좋은 건 아닐 거거든요. 예, 애플과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외신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논의가 끝나고 이제 그냥 팩트화 돼가지고 나와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낫지. 뭐 LG전자처럼 아예 그냥 마그나랑 같이 합작 7월에 출범한다. 이거 그냥 팩트가 나와버리는 게 주가가 확실하게 리레이팅 돼서 연속성을 가지게, 그 LG전자가 그러니까 그때 확 튀어가지고 이제 뭐 조정받다가 이렇게 그래도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현대차는 뭐 애플하고도 갑자기 팍 하다가 이렇게 뭐 논의가 안 되니까 이제 줄줄 흘러내리고 막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뭐 되고 나서 나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요 부분보다는요, 그 지금 글로벌 수요 회복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가지고 오늘 좀 바라다 봤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3월 글로벌 판매 2차 랠리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띠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고무적이고, 또 이제 신흥시장의 어떤 수요 회복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이제 이 성장의 부분이 작년에 부각되면서 올해 초도 뭐 애플 이슈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올해는 글로벌 판매가 회복되면서 이 내연기관 차긴 하지만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같이 팔리는 거니까 이 기본 본업 자체의 어떤 실적으로 강한 어떤 2차 랠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3월 글로벌 도매 판매는 각각 22%, 8.6% 전년비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적으로도 단기 숨고르기 기간이 지나고 전기차 사전 계약 호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좀 예상된다. 반도체 부족 이슈는 인센티브 감소와 믹스 향상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할 전망이다. 해서 반도체 부족 이슈가 사실상 뭐 추세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수는 워낙 작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은 안 나올 것이고, 올해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입니다. 글로벌 판매 일단 3월달 38만 대, 전 월비 25% 성장, 전 연비 22% 성장. 중국, 유럽을 제외하고 전 지역 호조, 특히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기타 신흥국도, 신흥지역도 지금 회복이 시작되면서 실적에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3월 수요, 미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살아나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대폭적으로 판매가 성장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 및 소비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지속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주요 모델 팰리세이드, 산타페, 투산, 아반떼 모두 1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세의 어떤 지속성을 좀 만들어낼 것 같고요. 제너시스 브랜드는 와우 200% 전년비 이제 200%. 와, 엄청나게. 그래서 아직 이제 신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내주고 있다. 그래서 DB금융투자에서도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3월 자동차 판매 글로벌 수요가 반등해서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 판매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살아나는 글로벌 수요다. 백신 접종 확산과 락다운 해제 등으로 인해 3월 글로벌 산업 수요는 본격적인 반등을 보였다. 현재까지 판매량이 발표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인도 등 주요 지역의 판매량이 2월 대비 2배 가깝게 증가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그래서 OEM 이제 업체들 위주의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 글로벌 산업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및 미국 등 핵심 지역의 판매 증가로 현대 기아차 양사는 21년도에도 부품사들 대비 높은 실적 개선을 시현할 전망이다. 현대 기아차 OEM 이 완성차 업체 위주의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을 유지한다. 그래서 DB금융투자에서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 더 탑픽으로 현대 기아차를 부품 기업보다는 더 탑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 자동차 업체들이 성장의 화두와 이제 본업의 어떤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쌍호재를 맞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관련된 리포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네이버를 좀 많이 안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 최근 주가가 조금 찌글찌글하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이 수출주 업종들이 수급을 좀 집중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랑 상관없는 뭐 네이버, 카카오는 좀 옆으로 기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가진 그런 성장주로서 뭐 아주 뭐 저는 베스트한 종목군이라고 여전히 계속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여기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는요, 완성되어가는 큰 그림이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일단 매출은 좀 성장하는 게 두드러지지만 그 이익단으로는 약간 좀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도 대부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이익단에 약간 컨센을 하회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거 투자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야 이제 분기마다 어떤 실적을 예상하고 컨센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거랑은 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투자로서의 어떤 인건비, 마케팅, R&D 비용에 투입되는 어떤 혹은 이제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이버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영업이익 1조 2천억 만큼의 R&D 비용을 썼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익을 늘릴 수 있어도 늘리지 않고 일단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에 더 포커싱을 여전히 두고 있는, 아직까지도 고성장의 어떤 그 에너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도를 어딘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볼 거라고 봐요, 투자자들이. 근데 저는 이제 성장에 더 방점을 두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요 리포트에서 이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네이버 쇼핑의 고성장이에요. 예, 일단은 뭐 쿠팡과 지금 밸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갭 자체 축소가 될 것이다. 예, 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서 손정희 회장하고 같이 그 이제 야후랑 합병한 이제 제트 홀딩스. 예, 요게 이제 그 일본에서 커머스 그리고 간편 결제 쪽으로 다양한 산업의 어떤 핵심 플레이어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권에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33%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요걸 통해서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지분법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네이버는 이 제트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 시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을 확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쿠팡과 손을 잡고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고요. 목표 주가는 54만 원을 이제 유지한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한 PER 수준은 한 30배 정도로 지금 내려와서 급격하게 이제 내년에도 33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커머스, 핀테크, 웹툰 등 다양한 사업의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일본에서도 이 제트홀딩스와의 협력을 통한 성과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이제 5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세에 대한 정리 내용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현재 장세에 대한 판단은 상승 5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개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상승 추세로 좀 강화시켜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고점 향해서 개인 매물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거 받아내면서 돌파시키는 흐름 그리고 신규로 주식 투자의 어떤 유입 자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될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작년 장세 정리를 해보면 뭐 작년은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각국 정부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정책으로 주식시장은 큰 상승을 보였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 위축이 없는 기업들의 돈이 몰리면서 뭐 BBIG 업종 중심과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같은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주도를 했죠. 근데 이제 올해는 백신 접종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나아지면서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국면에 진입했고 작년보다는 실적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풀린 유동성이 작년에는 집중화를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분산화되면서 분산화라는 게 BBIG를 포함해서 경기 회복주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과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좀 시점의 차이가 있죠. 경제가 좋아지는 거 막 좋아진다고 주식이 이제 그 똑같은 시점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해서 올라가고 선행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정점을 찍기 전에 증시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 긴장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할 거고 제가 이제 상승 5파라는 거는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길게 강하게 나올지는 그 폭과 길이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매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리가 없듯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식시장의 고점에도 다가가고 있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이 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결국 경기의 정점이라고 모두가 이제 뭐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서서히 메이저들은 물량을 풀고 고점은 형성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하시고요.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아주 좋았고요. 지수 차원에서 아주 좋았고 그리고 시장이 강한 흐름으로 가는 게 좀 확실시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하여튼 다음 주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조금 더 기대와 어떤 희망을 품고
또 금요일을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이번 금요일 오늘 금요일 불금 되시고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현명한 내용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